원장님은 평상시에 발과 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발을 주제로 할 때는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을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작년에 19kg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그러고 이제 그 이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네. 과로가 겹치면서 발에 무좀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는데 이제 연골도 좀 바르고 해서 괜찮아졌다가 컨디션이 개선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심해져서 심할 때는 걷기도 좀 힘들 때가 있었고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따뜻한 물로 조격을 매일매일 실시하고 이제 조격을 할 때 천연의 살균 효과가 있는 소금을 이용해서 바다 소금을 좀 추가해서 조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항상 발을 건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씻고 나서도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예전에는 좀 잘 그런 걸 관리를 못했었는데 제가 무좀이 걸리고 나서 발가락 사이사이에 습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게 되고 충분한 휴식도 취하고 좀 일도 좀 줄이고 하면서 이제 그 이후로는 1년 반 이상 전혀 재발 없이 잘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렇게 고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를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발 같은 경우에 체중을 분산시킨다고 박찬원 원장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체중 분산을 잘 하지 못하는 발의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특정 부위에 체중이 실리게 되고 그래서 족저근막염 같은 증상들, 무지외반증 같은 증상들, 족근관 증후군, 아킬레스 건염 같은 다양한 스포츠 손상이나 스포츠맨 항달 같은 혈관 손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고요. 또 관리의 소홀로 인해서 아까 제가 고생한 것처럼 무좀이라든가 습진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증상들이 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발 뒤꿈치에 일반적으로 통증이 많이 생긴다고 하셔서 많은 분들이 또 연락을 저희한테 주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 평상시에 발 관리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족저근막염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 이런 것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발바닥에 있는 근막과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들 그리고 장단지에 있는 근육을 자극해서 풀어주는 마사지들 그리고 강화하는 운동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족저근막염을 조금 더 예방할 수 있고요. 다리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끼리 서로 사랑을 담아서 따뜻하게 자극도 해주고 마사지도 해주면 훨씬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철에는 습지성 질환, 습진이라든지 함포진 이런 다양한 증상 때문에 발 염증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발은 항상 건조하게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발은 우리 몸에서 심장과 먼 부위라서 생각보다 혈액순환이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 마사지를 왜 그렇게 많이 받겠습니까? 사실 발이 피곤하기 때문이고 발의 순환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발 마사지를 받으면 우리가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 피로가 풀리는 것은 실제로 발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다리 쪽의 근육들이 계속 긴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은 항상 혈액순환이 잘 되게 관리할 것 그리고 건조하게 순환이 통풍이 잘 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팁인데 건조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슬리퍼를 신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막상 슬리퍼는 아까 윤현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행에 지장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신발이기 때문에 사실 슬리퍼를 신는 것은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말이 젖지 않도록 수시로 갈아 신어준다든가 저 같은 경우에 특정 상표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뒤꿈치에 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샌들류의 신발들을 통해서 발을 건조하게 관리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이침이나 귀에 관련된 얘기를 듣다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귓볼에 금이 가면 심장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사실은 미국의 프랭크 라인이라고 해서 50대 이후에 귓볼에 금이 간 사람은 심장질환의 위험성이 높다라는 논문을 발표해서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현재로서는 유의성이 있다 없다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주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혈관과 피부 쪽에서 생기는 퇴행성 반응이거든요. 사실 귀는 우리가 생각보다 근육이나 이런 조직이 없이 혈액순환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위예요. 연골과 피부 위주로 이루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원래가 혈액순환이 떨어지는 부위에서 나이가 들수록 재생력이 떨어지는데 연골이나 이런 힘줄이나 인대 같은 결합 조직은 원래 나이가 들면 재생이 직접적으로 떨어지는 부위거든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뼈를 다치면 잘 안 낫는다. 어른들은 부러지면 큰일 난다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 재생력이 워낙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귀같이
연골이나 지방 위주에 있는 조직에서 이런 퇴행성 병변이 나타나면 우리 몸이 이미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와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도 하나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명이나 난청 같은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한의원에 오면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인성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이명이나 난청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노인성 이명과 난청은 치료가 쉬운 질환은 아닌 것은 맞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귀 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서 증후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귀 주변 혈자리에 침을 놓고 귀와 관련된 다른 경락 부위에 침을 놓고 또 따뜻한 뜸을 통해서 체온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증상 살펴봤었을 때 특히나 이 수종 냉증만 봤을 때는 요즘처럼 기온이 내려가고 찬바람이 불면 손이 좀 차가워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치료까지 가야 하는 상황일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자, 허지영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수종 냉증인 내가 지금 손이 시린 것이 진짜 수종 냉증인가,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다들 해보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손발이 찬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진짜 수종 냉증인지 일시적으로 나타난 증상인지 헷갈릴 때가 많을 텐데요.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지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자면 손발이 시리다, 그리고 손발이 저리다. 이건 너무 단순한 내용이고요. 손발바닥에서 식은땀이 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아까 박지원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율신경 장애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포인트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배나 허리가 아프다. 그리고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이 있다.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설사변비가 있다. 이런 부분도 역시 자율신경의 문제 그리고 호르몬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혈액순환의 문제로 인한 수족 냉증의 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다. 계속 자율신경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네. 부분도 결국 자율신경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잘 때도 양말을 신고 잔다. 이런 분 가끔 있으시죠. 수면 양말을 꼭 신어야 자요. 뭐 여름인데도 우리 남편은 양말을 신고 자요. 막 이런 거. 네. 네, 그런 경우 수족 냉증을 의심해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5손가락 전부 끝부분이 주로 시리면서 우리한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뒤에 보면 나올 수 있는 수근관 증후군이나 이런 증후군이랑은 좀 증상이 다른데요. 주로 끝마디 쪽에서 아무래도 신체에서 가장 먼 부분이 혈액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쵸. 손가락 끝마디 부분에서 나타나는 시리고 우리한 통증이 특징적이고 경우에 따라 찬물이 닿으면 심해져서 설거지를 잘 못하겠어요 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는 것이 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오는 자가진단표에서 시리고 저린 증상을 포함해서 5가지 이상이 나타난다면 수족냉증에 대해서 치료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가 진단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5가지가 해당이 되면은 꼭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인들 외에 질환에 의해서 손발이 차가워질 수 있는 경향도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여성의 출산이나 생리 같은 호르몬 변화는 기본적으로 손발을 차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 레이노 증후군이라든가 그다음에 심혈관계 질환들은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목 디스크나 이런 척추협착증으로 인한 신경통을 손발의 시림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손을 만져서 차가워지는 것보다는 내가 느끼는 자각적인 시림이 뚜렷한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움직임이나 자세에 의해서 증상이 심해지거나 덜해지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시간이 지나서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범위가 퍼지거나 힘이 빠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외로 가장 흔히 볼 수 있으면서 가장 쉽게 낫는 증상들 중에는 근육이 긴장해서 그 근육이 그 주변을 지나가는 신경을 눌러버려서 손발이 시리고 저린 경우가 흔히 있거든요. 올 여름에 한여름인데 발이 시려서 양말 안 신고 항상 핫팩을 하고 계신다는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네. 그분 다리를 만져봤을 때 근육이 긴장된 게 있어서 사열하고 근육이 풀어지는 약 한 이틀분, 3일분 드시고 금방 몇 개월 동안 지속된 시림이 해소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포착 증후군의 형태인데 네. 뭐 이런 증상이라든가 수근관 증후군 같은 신경에서 비롯되는 시림이나 저림 증상과
구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지영 원장님, 평상시에 생활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만성 질환에 대한 생활 관리에 대해서 참 의사들이 항상 식상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쨌든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은 운동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 걷기라든가 등산이라든가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좀 약간 첫 번째랑 부딪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추운 곳이나 야외에서의 장시간 활동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까 운동을 밖에서 하라고 해놓고는 지금 또 막상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밖에서 나가 있으면 위험하다고 한 것이 밖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추위에 노출돼서 동상이 걸리거나 체온이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유산소 운동을 하되 가능한 실내에서 하거나 따뜻한 날씨에 하시는 것이 겨울이라면 아침 운동하시는 것보단 낮에 운동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고요. 네. 꽉 조이는 의복은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을 막기 때문에 스키니진이라든가 레깅스라든가 뭐 꽉 붙는 스타킹, 보정 속옷 같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조금 내가 몸이 차다고 할 때는 네. 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따뜻한 물에 반신욕을 한다거나 족욕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심장에 좀 문제가 있거나 다른 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금 신중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 흡연은 기본적으로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간접 흡연이든 직접 흡연이든 흡연은 좀 피하시는 게 필수적이고요. 카페인 마찬가지로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율신경 관련된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자율신경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수족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아까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던 다양한 증상들과 질환들 그런 질환들은 미리 치료를 해서 2차적인 수족냉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